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3회 전기자기야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환상철심의 가문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려 2000Aton의 기자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코일의 건수는 몇 회로 하면 되는가? 자, 이 문제는 기자력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기자력 코일의 건수에다가 그 건수에 흐르는 전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코일의 건수지요. 그래서 이 코일의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전류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코일의 건수는 전류분의 기자력 해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전류 5A 분의 기자력 2000Aton을 적용하면 건수는 400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네, 요 기자력 구하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직접 풀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반지름 Am인 접지 도체구의 중심에서 Rm 되는 거리에 점전화 Q쿨럼을 놓았을 때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는 몇 쿨럼인가? 자, 이 문제는 접지 도체구의 영상전하 구하라는 문제죠. 그죠? 도체구에 유도된 총 전하, 예, 영상전하. 이렇게 구합니다.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자, 영상전하는 즉 도체구에 유도된 전하는 마이너스 떨어진 거리 분의 도체 반지름 곱하기 Rm 떨어진 점의 전하량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변이전류에 의하여 발생된 전자파의 위상은?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변이전류에 의하여 발생된 전자파의 위상은 변이전류보다 90도 느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이유는 자, 이렇게 전자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변이전류는 뭐지요? 콘덴서에 유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변이전류라고 합니다. 이 변이전류는 콘덴서의 캐피시터스 성분에 의해서 위상이 90도 빨라져요. 그래서 전류의 위상은 90도 빨라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상이 그려져요. 자, 보면 변이전류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전자파는 90도 뒤쳐져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자파는 변이전류보다 90도 느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변이전류보다 90도 느리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비유전율이 2.2 고유저항이 10의 11승 5m인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200 마이크로파라드이었다. 여기에 500kV 전압을 가하였을 때 누설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전류값 구하라는 문제네요. 전류는 R분의 V, 그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압은 문제에서 줬습니다. 근데 저항은 문제에서 주지 않았네요. 이럴 때 여기서의 저항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RC는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정정용량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R은 C분의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 해서 이 공식으로 해서 저항을 구한 다음에 저항을 여기다 적용하면 전류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전압은 500kV 500 곱하기 10의 3승 볼트 단위로 환산하면 500 곱하기 10의 3승이 되죠. 저항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정정 용량, 요게 정정 용량이네요. 그죠? 200 마이크로파라드, 기본 단위 파라드로 환산할 땐 10의 마이너스 6승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유저항은 10의 11승. 그 다음에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나타내요. 그죠? 이게 S네요. 예, 비유전율.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뭐라고요? 공기 중의 유전율입니다. 그리고 비유전율 2.2 줬어요. 그래서 2.2 적용해서 계산하면 이때 저항은 9740.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항을 여기다 적용하고 요 전압을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되겠죠? 요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전류는 51.3A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 문제에서 암기해야 될 공식은 ohm의 법칙으로 전류 구하는 방법. 전류 I는 R분의 V, 그 다음에 RC는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이라는 요 공식, 두 가지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맥스웰의 전자 방정식 중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된 식은 요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암기. 자,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된 미분 형식의 전자 방정식은 요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요런 공식이라는 거.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공기 중 고립된 지름 1m의 반구 도체를 10의 6승 볼트로 충전한 다음 이 에너지를 10의 마이너스 6초 사이에 방전하면 이때 그 평균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자, 이 문제는 이제 평균 전력 구하라는 문제인데 평균 전력은 정전 에너지에다가 시간을 나누면 평균 전력이 됩니다. 평균 전력. 그러면 에너지부터 구해야 되겠죠. 에너지. 근데 반구도체의 에너지예요. 우선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CV 제곱으로 구하는데 전압은 줬어요. 그죠? 10의 6승 볼트. 근데 정정 용량 도체 구도체의 정정 용량은 4파이 유전율 곱하기 이 도체구의 반지름 이렇게 구하는데 요거 이제 구예요. 구도체. 근데 여기는 반구라고 했지요. 그러면 정정 용량은 이것의 2분의 1배인 2파이 입시론 제로의 R. 네, 요게 구도체의 반지름입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공기 중에 고립된 반구도체라고 했기 때문에 유전율은 공기 중에 유전율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에 2파이 공기의 유전율 도체의 반지름 곱하기 전압의 제곱 2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래서 남는 건 요렇게 남겠네요. 그래서 이때 정전 에너지의 공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평균 전력은 시간분의 여기 정리된 정전 에너지 여기다 적용을 해서 식을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제 여기다 적용만 하면 되겠지요. 자, 파이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리고 이건 도체구의 반지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름을 줬네요. 그죠? 예, 지름. 반지름은 지름의 2분의 1이죠. 예,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1 적용이 됐고요. 전압의 제곱, 전압 10의 6승의 제곱 나누기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5승초인가요? 10의 마이너스 5승초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까지가 와트 단위고요. 와트 단위. 그죠? 문제에서는 킬로와트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적용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이때 평균 전력은 1390.94킬로와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올림하면 1391킬로와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정전 에너지 구하는 공식, 그리고 구도체의 정정 용량은 4파이 입시론 R, 반구는 여기에 2를 나눠서 이런 공식으로 정정 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까지 정리해 놓으신 후에 스스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푸아송 및 라플라스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관련이 없는 식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푸아송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요거 관련이 없는 건 1번에 있습니다. 1번. 자, 1번은 우리 5번에서 뭐 봤지요? 5번에서 요거 뭐였지요?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나타낸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푸아송과 라플라스 방정식을 유도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요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2번, 3번, 4번은 푸아송 및 라플라스 방정식 유도하는 데 관련된 식이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진공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도체 A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도체 A, B의 전위가 각각 3V, 2V이었다. 지금 도체 A, B에 각각 1쿨롱과 2쿨롱의 전하를 주면 도체 A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요 문제는 이제 전위 계수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전위 계수 공식은 이래요.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A 도체, 여기가 B 도체입니다. A 도체, B 도체예요. 우선 전위 공식은 뭐지요?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R분의 Q지요. 요게 이제 전위 공식이에요. 자, A 도체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도체의 전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선 4파이 입시론 A 도체의 반지름 RA 분의 A 도체의 전하량 QA인데 1 곱하기 QA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5분의 2나 5분의 1 곱하기 2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A 도체에서의 전이고 주변에 어떤 도체가 또 있잖아요. 그럼 요 A 도체는 요 A 도체 전위는 이 도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의 전위까지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4파이 입시론 이때는 떨어진 거리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요. 그래서 R입니다. R분의 1의 요 B 도체의 전하량 QB. 요렇게 정리가 돼야 A 도체의 전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번에 이제 B 도체의 전위 한번 구해볼까요? B 도체의 전위. VB는, 자, 우선 요 B 도체에서의 전위. 그러면 4파이 입시론 B 도체의 반지름 RB분의 1의 QB 도체의 전하량. 그리고 이 B 도체의 전위는 A 도체의 전위에 A 도체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A 도체와의 전위도 더해줘야 됩니다. A 도체와의 전위 4파이 입시론 떨어진 거리 R 분의 1의 전하량은 A 도체의 전하량 QA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네들을 개수로 나타내요. 개수로. 어떤 개수로 나타내냐? 얘를 P11로 나타내고요. QA 플러스 얘를 P12로 나타내고요. QB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얘를 P21로 나타내고요. QA 그 다음에 얘를 P22로 나타내고 QB로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얘와 얘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P12와 요 P12와 P21은 동일하다. 요렇게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요 크기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공식으로 나타낸 게 요런 공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봅시다. A 도체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줬대요. 그럼 B 도체는 뭐예요? 0쿨롱이 되겠죠? 0쿨롱. 그럼 여기 0 적용하고 여기 0 적용하면 A 도체의 전위는 요 식이 되고 B 도체의 전위는 요 식이 되겠네요. 그럼 보면 A 도체에만 1쿨롱의 전하를 줄 때 A 도체 전위는 3V, B 도체 전위는 2V래요. 자, 그러면 얘가 1쿨롱이에요. 1쿨롱, 얘는 이제 0쿨롱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1쿨롱. 그럼 이때 이거의 곱한 값이 3V, 요거 곱한 값이 2V래요. 그러면 P11은 3이 되고 P2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P11과 P21을 구한 거예요. 요 구한 내용 가지고 자, A, B에 각각 1쿨롱, 2쿨롱의 전하를 줬대요.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2예요.
그런데 얘와 얘는 같은 값을 가졌죠? 그럼 얘도 2입니다. 자, A 도체에 1쿨롱, 여기에 1쿨롱, B 도체에 2쿨롱, 여기에 2쿨롱. 이렇게 정리한 식이 요거고요. 요 값을 적용한 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P11은 3, 그 다음에 A 도체 1쿨롱 플러스 P21은 2, B 도체 2쿨롱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A 도체의 전위는 7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요런 유형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요 공식 우선 일단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요 공식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한번 쭉 보시고요. 요거 직접 적용해서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 M 웨버의 점 자극과 R미터 떨어진 점의 자위는 떨어진 거리 R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자, 이 문제는 정자계에서의 자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위는 이렇게 구합니다. 4파이 곱하기 2잘 곱하기 떨어진 거리 분의 자극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위와 떨어진 거리 R, 자위와 떨어진 거리 R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결과값과 분모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는 값이 커지면 결과값은 작아지는, 그리고 이 값이 작아지면 반대로 결과값은 커지는,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하고요. 값이 커지면 결과값도 커지고 값이 작아지면 결과값도 작아지는 이런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반비례, 분수의 분자와 결과값은 비례 관계,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공식 암기하고 이 문제는 자위와 떨어진 거리 R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자기 인덕턴스가 R1, R2의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는, 자, 인덕턴스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는 합분의 곱으로 구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합분의 곱. 자, 직렬일 때는 서로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요 인덕턴스가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있을 때는 합분의 곱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합분의 곱이네 하고 L1 플러스 L2 플러스 L3분의 L1, L2, L3 이렇게 계산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아닙니다. 자, 세 개일 때는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 플러스 L3분의 1분의 1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합분의 곱도 두 개 있었을 때, 요렇게 계산해서 정리된 게 합분의 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분의 곱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요런 식으로 해서 합성 인덕턴스 또는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요거 병렬이기 때문에 두 개의 코일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평행판 콘덴서의 약 극판 면적을 3배로 하고 간격을 3분의 1로 줄이면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이 문제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양 극판의 면적 S, 요게 면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양 극판의 간격은 요 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면적을 3배, 그러면 3S가 되겠죠. 3S. 그리고 간격을 3분의 1, 그러면 3분의 D가 되겠죠. 이렇게 적용해서 정리하면 요거는 번분수 3분의 D분의 1분의 3 유전율 곱하기 S,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그러면 339 유전율 곱하기 극판의 면적이 되겠죠. 요거 뭐라고요? 정적용량 구하는 공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정적용량으로 정리하면 9 곱하기 정적용량 C다.
그래서 처음에 정적 용량의 9배가 된다. 언제? 면적을 3배, 간격을 3분의 1로 줄일 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강자성체의 3가지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한번 해설 읽어보시고 암기한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전기기기의 철심 재료로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답은 3번 히스테리시스존을 줄이기 위해서. 요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규소강판을 사용하여 히스테리시스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소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공간 도체 내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할 때 성립되는 식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요거 2번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뭐죠?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에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거 암기.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공간 도체 내에서 자속이 시간적으로 변할 때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5번 반지름 Am이고 내부의 전하가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는 그 내외의 전개의 세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구예요. 구고 구 내부, 여기 구 내부입니다. 내부에서의 R메타 떨어진 점. 구의 반지름은 A고 구 내부에서의 R메타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구 내부에서의 구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입니다. 요게 구의 반지름이고 구 내부에서 떨어진 점의 거리가 중심에서의 떨어진 점의 거리가 R이에요. 이건 내부에서의 전개의 세기예요. 그러면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지요. 그죠? 전개의 세기는 떨어진 거리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젠 요 외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외부로 나가면 구 외부, 이제 R이 얘가 되는 거예요. 구 외부에서의 전개의 세기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면 전개의 세기와 떨어진 거리 R은 R 제곱에 반비례하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 내부와 외부의 전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권수 1의 코일에 5웨버의 자속이 쇄교하고 있다. 시간 t는 10의 마이너스 1승초 사이에 자속이 0으로 감소했다면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여기 유도되는 기전력은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전자유도 법칙 권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 분의 자속의 변화량입니다. 자속이 변화량이 5웨버에서 0으로 감소했죠. 그럼 변화량은 5입니다. 5.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1초 동안.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수는 1회라고 했죠. 그래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분의 자속의 변화량 5웨버 하면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50V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워낙에 이게 이제 정확한 공식은 이거예요. 전자유도 법칙 E는 마이너스 N에 dt분의 d파인데 요걸 구할 때는 최종값에다가 초기치, 초기값, 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종값이 0웨버예요. 그죠? 0웨버 마이너스 초기값 5 해서 얘가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이제 플러스 되겠죠. 시간은 뭐 10의 마이너스 1초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1초 적용하고요. 요렇게 원하기는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크기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크기만 구해도 50V가 된다는 거. 요 알아두시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 쿨롱 퍼 미터 제곱이라고 할 때 대전된 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정 응력은 전하 밀도 시그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여기 정전 응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뉴턴 퍼 메타 제곱의 단위를 쓰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2분의 1의 전개의 세기 곱하기 전속 밀도입니다.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전개의 세기 2는 유전율이 넘어가면 유전율분의 전속 밀도다.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전개의 세기 대신 얘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전하 밀도 단위 뭐예요? 쿨롱 퍼 미터 제곱이에요. 쿨롱 퍼 미터 제곱 전속 밀도 단위와 동일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전속 밀도 대신 시그마 전하 밀도를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정 응력과 여기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의 관계는 전하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정 응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라는 거 요것도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하 밀도는 이 공식에서의 전속 밀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 이건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스스로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8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 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조건은 자, 상호 인덕턴스 공식 뭐죠? 이렇게 되지요. 여기서 결합 계수가 요 K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1이면 상호 인덕턴스 M은 루트 L1, L2가 되겠죠. 근데 이거와 같은 건 없네요. 양변에다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제곱하면 루트와 제곱은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면 식은 상호 인덕턴스의 제곱은 자기 인덕턴스 L1, L2를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답은 이것도 역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지름이 2m인 도체구의 표면 전개가 5kV/ml일 때 이 구도체의 표면에서의 전위는 몇 kV인가? 우리 구도체의 전위 어떻게 나타내죠? V는 4파이 입시론 반지름 R 분의 Q다.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구도체 표면에서의 전위잖아요. 그죠? 우리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죠? 4파이 입시론 R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나타내죠. 우리 양변에다가 여기 거리 R 구도체의 반지름 R을 이렇게 곱해볼까요? 그러면 요 R의 제곱은 R이 두 번 곱해져서 R의 제곱이죠.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전개의 세기에다가 구도체의 반지름 R을 곱하면 4파이 입시론 R분의 Q가 되겠네요. 그죠? 얘랑 똑같지요? 그래서 얘가 전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 V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구도체의 반지름 R을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자, 보면 여기 전개의 기본 단위는 볼트 퍼 미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킬로볼트 퍼 밀리미터 줬죠. 그죠? 얘를 킬로볼트 퍼 미터로 바꿔볼게요. 킬로볼트 퍼 미터. 자, 그러면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지요. 밀리미터는. 그래서 얘를 킬로볼트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단위로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킬로볼트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요거 뭐예요? 10의 3승이죠? 10의 3승 킬로볼트 퍼 미터. 어떤 게요? 킬로볼트 퍼 밀리미터 단위를
킬로볼트 퍼 미터 단위로 바꿔줄 땐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5킬로볼트 퍼 밀리미터를 킬로볼트 퍼 미터로 단위로 환산해줄 때 10의 3승을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반지름 구해야죠. 반지름 R은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름을 줬어요. 그래서 지름의 반은 1m. 그래서 반지름은 1m입니다. 자,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요게 킬로볼트 퍼 미터의 단위의 전개의 세개예요. 곱하기 1. 반지름 1을 곱하면 5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걸 이제 단위로도 보면 요게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볼트 퍼 미터지요. 곱하기 요 반지름의 단위 미터입니다. 그래서 단위로만 봐도 미터 약분되면 킬로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킬로볼트 단위의 전위를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 네,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위 변환하는 거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평균 자로의 길이가 10cm, 평균 단면적이 2cm의 제곱인 환상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를 5.4mH 정도로 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코일의 권선수는 약 몇 회인가? 단철심의 비투자율은 15,000이다. 이 문제는 환상 솔레노이드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중요한 공식이에요. 암기해야 됩니다. 자, 자로의 길이 분의 투자율 곱하기 자로의 단면적 곱하기 권수의 제곱. 근데 투자율, 문제에서 비투자율 줬어요. 그죠? 이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죠? 권선수. 얘 물어봤어요, 얘. 그죠? 그래서 요 권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네들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넘어가면 나눠줘야죠. 그래서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 S분의 인덕턴스 L. 자로의 길이는 나눠진 형태니까 넘어가면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로의 길이가 권수의 제곱입니다. 제곱 없애주려면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제곱과 루트는 없어지고 권수만 남아요. 그래서 권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이 식에 이제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답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인덕턴스 L은 5.4mH 줬어요. 기본 단위 헨리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 줬고요. 길이는 10cm입니다. 센티미터를 미터 단위로 환산할 땐 10의 마이너스 2승 적용해 줘야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공기 중의 투자율, 요거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헨리 퍼 미터. 비투자율은 문제에서 15,000 줬고요. 그 다음에 면적 S는 2cm 줬어요. 2cm를 기본 단위 미터 제곱으로 환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4승 적용해 줘야죠. 그래서 자로의 단면적이 S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얘네들을 이 공식에 다 적용하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15,000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게 공기 중의 투자율, 비투자율, 요게 면적이 되겠죠. 이거 분의 자기 인덕턴스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길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적용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이때 권수는 12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인덕턴스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공학용 계산기도 직접 눌러서 답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제3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1번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해 주시고요. 복습할 때는 내가 모르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계산 문제면 한번 적어보고 공학용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면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때 가서 또 적어보고 또 적어보고 또 적어보면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답을 찾을 정도의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